오늘은 프로이트의 성이론 27강 엄마가 미치는 성적 영향입니다. 프로이트는 엄마가 유아에 미치는 성적 영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정서가 안정되어야 아기가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자라고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남편과 싸우고 불안한 가정생활을 하면, 다시 말해서 엄마가 신경증적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은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부모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습관적으로 부부싸움을 예사로이 해서 자라나는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예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젊었을 때 그 지인의 아들, 이 얘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지인의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저희 지인인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여자가 아주 싫다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막 알레르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싫은 반응을 보이는데, 자라나서 자기는 절대로 여자하고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자하고 결혼 안 하고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지. 어쨌든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가까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재 86페이지로 들어가서 중간 조금 밑에 부분인데, 밑에서는 이 페이지 밑에서 14째 줄이 되겠습니다. The intercourse between the child and its foster parents is for the former an inexhaustible source of sexual excitation and gratification of erogenous zones.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긴 문장은 끊어서 차례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그 양부모, 포스트 페어런트, 여기서 양부모라는 건 법적으로 뭐 양아들, 양녀, 양부모 이런 뜻이 아니고 기르는 부모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와 기르는 부모들 뭐 뒤에 나오지만은 주로 아이의 육아를 어머니가 담당하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아이와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사이의 교제는 for the former, 전자는 아이를 말해줘. 아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아이에게 있어서는 성적 흥분과 성감대의 만족에 고갈될 수 없는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아이가 교제, 주로 부모가 아이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해서 아이의 성적 흥분을 느껴서 이것이 사춘기 어른 때까지 원만하게 잘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킨십을 통해서 이런 아이의 성감대를 만족시키고 또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러한 엄마와 아이의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스킨십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고갈될 수 없는 근원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샘솟듯 끝없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자주 안아주고 자주 젖을 빨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아이가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잘 자라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Especially since the parents or as a rule the mother supplies the child with feelings which originate from her own sexual life. 특별히 since는 because의 뜻입니다. 부모가 문장체에서는 because의 뜻으로 since를 흔히 씁니다. 이와 같은 논문에서 or는 적입니다. 적, 부모, 적, 대체로는 as a rule, 대개는 the mother,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가 육아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 자신의 성생활에서 비롯되는 감정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성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잠자리에서. 뭐 잠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낮에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이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이가
흥분을 느끼면서 성적 만족을 느끼면서 자라야 원만해진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이콜론이 되어 있죠. 이것은 앞에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아이에게 이러한 그 성적 만족을 주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터코스란 말 나왔죠. 이것은 교제, 섹슈얼 인터코스를 하는 말은 또 성교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저 교류, 교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아이의 성적 만족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세마이콜론은 앞의 내용과 관련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엄마가 she pets it, 아이를 애무해주고, kisses it, 키스를 해주고, 뽀뽀를 해주고, and rocks it, 아이를 흔들어주고. 뭐 아이를 클 때 우리도 뭐 동생은 나이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동생들 맨 끝에 막내 한 둘, 셋 이런 건 우리가 잡아주고 막 흔들고 이렇게 띄우고 공중에 이렇게 한 기억들이 나는데 그걸 말합니다. 해서 plainly taking it as a substitute for full value sexual object. full value는 100%란 뜻입니다. 완전한 가치가 있다는 거. 100% 우리가 뭐 100%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100% 성적 대상의 대체로서 이 아이를 이때 아이입니다. 아이를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적 대상의 대체란 것은 뭡니까? 성적 대상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 아빠가 되겠죠. 그와 같이 아이를 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부부간에 혹은 애인간에 우리가 이러한 스킨십을 하는 그런 행위가 아이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The mother would probably be terrified if it were explained to her that all her tenderness awakens the sexual impulse of her child and prepares its future intensity. 엄마는 아마도 소스라치게 놀라울 것입니다. 이때는 가주고 데디아 진주인데 그녀에게 설명될 경우에 데디아의 사실, 그녀의 모든 애정, 아이에게 쏟는 애정이 텐더니스지요. Awakens the sexual impulse of a child. 아이의 성적 충동을 일깨운다는 것이 엄마에게 설명될 경우에는 엄마가 놀랄 것이다. 나는 뭐 아이를 키워서 그저 좋아해서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이의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랬나? 내가 뭐 아이를 뭐 흥분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잖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의 성적 흥분을 일깨우고 또 하나 더 있네요. Prepares its future intensity. 미래의 강도. 이 아이가 소유격입니다. It's. 아이가 자라나서 사춘기 성인이 될 때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더 이제 진하게 하잖아요. 그걸 future intensity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준비시킨다. 는 사실이 설명될 경우에 엄마는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되어 있죠. She considers her actions as a sexual pure love, for she carefully avoids causing more irritation to the genitals of the child than is indispensable in caring for the body. 엄마는 자기의 행동을 consider 목적 as죠. A sexually pure love, 비성적인 순수한 사랑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아이를 성적 흥분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아이를 만져주고 어르고 뽀뽀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 자체가 아이의 성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asexually, 어가 붙으면은 히라고 해서 온 어원인데 not without라는 뜻입니다. 어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비성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거 없이 우리가 순수한 사랑 이런 말 하잖아요. asexually pure love. 남자들 뭐 있죠.
밖에서 외도하면 하고 와서 아내한테 나는 말이야 그 여자와 플라토닉 러브, 플라톤적 사랑을 했다. 이게 어섹슈얼 러브를 했다 이 말이거든. 그런 자 왜냐? for 이유가 나왔죠. She carefully avoids causing more irritation to the genitals of the child. 아이의 성기에 보다 많은 자극을 야기시키는 걸 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아이의 성기 부분을 안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엄마는 뭐보다 then is indispensable in caring for the body. 몸을 보살필 때 필요 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아이의 성기를 자극시키는 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몸을 보살핀다는 말은 아예 목욕시킬 때죠. 이럴 때는 indispensable 하죠. 필수 불가결하죠. 성기 부분을 건드려야 되니까 거기에도 씻겨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엄마 생각은 절대 이게 어섹슈얼 러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도 어머니가 치매 2급이라 가지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신체 모든 부분 다 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이야기 이것이 caring for the body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ut as we know, the sexual impulse is not awakened by the excitation of genital zones alone.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까지가 종속절입니다. As we know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좋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이 성기 부위들만의 흥분으로 일깨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감대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성기지만은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다 성적 흥분을 일으킵니다. What we call tenderness will someday surely manifest its influence on the genital zones also. What we call 소위 tenderness, 애정이라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 그 행위를 말합니다. 이 tenderness라는 것은 언젠가는 확실히 그 영향을 성기 부위들에도 또한 영향을 나타낸다 하는 말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확실히 미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부드럽게 봐주는 거, 이렇게 여기서는 텐더니스라는 것은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고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그 영향이 제너털 부분에 가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성기 부분에도 자극이 오게 되죠. 왜 그러면 우리가 성기를 꼭 만졌으면 성기에 자극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창 젊을 때는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서로 교차하다가 그 여자의 치마 자르면 남자의 몸에 스쳐도 우리가 남자가 성기의 흥분을 느끼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If the mother better understood the high significance of the sexual impulse for the whole psychic life and for all ethical and psychic activities, the enlightenment would spare her all reproaches.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어머니가 이 성적 충동의 high significance, 큰 의미죠. significance는 의미인데 이 성적 충동의 중요한 의미, 이러한 큰 의미를 이해한다면 가정법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if절에 과거동사 understood가 왔죠. 만약에 현재 사실이 반대인데 만약에 이해를 하게 되면 이 psychic life가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는데 앞에는 원문에는 그 젤렌 레벤, 그러니까 정신생활이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Persian activities. 그러니까 원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젤렌 레벤으로 되어 있고 앞에 사이킥 라이프를 뒤에 사이킥 라이프는 Persian
persistent 라이스둥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활동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이 사이킥이라는 것이 정신심리 다 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원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정신생활과 또 모든 윤리적 심리적 활동들을 위해 그게 미치는 이 말이죠. 정신적인 삶과 윤리적 이러한 심리적 활동에 미치는 성적 영향의 큰 의미를 이해한다면은 the enlightenment 그 이해죠. 그 아는 거 어머니가 그 아는 거 그 이해하는 거 그것은 아마 자기의 모든 죄책감 리프로치죠. 책망감 이거 내가 왜 이런 거 이런 거 이것을 스페어 해준다는 말은 뭡니까? 안 하게 해줄 것이다. 죄책감을 즉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죠. By teaching the child to love, she only fulfills her function. 아이에게 사랑하는 법, 사랑을 가르침으로써 엄마는 단지 자기의 기능을 다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행위가 아이의 괜히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엄마는 아이가 좋아서 뽀뽀해주고 싶고 어르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이게 아이의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 하니까 이게 내가 이거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프로이드는 그것은 아이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행위이고 그렇게 해서 단지 자신의 기능, 엄마로서의 펑션을 다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세마이콜은 다시 나옵니다. For the child, 어린애, 왜냐하면 아이는 should become a fit man, 적합한 사람. 어른을 여기서 fit man은 자라나서 정상적인 건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뭐 여기서 남녀 성이 없으니까 man 또 성을 초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적합한 사회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인물은 뭡니까? 에너제틱 섹슈얼리즘, 정열적인 성적 욕구를 가진 건전한 올바른 사람. A fit man은 a healthy person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fit man은 사람을 말하고 fit는 적합한,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전한 이런 뜻. A healthy person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력적이고 성적으로 욕구가 강한 사람이겠죠. 이런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보통 뭐 남자가 좀 정력이 세고 좀 이렇게 보이면 뭐 지금 말이야 바람둥이 될 거라 하고 욕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정력이 세고 건강하고 성욕이 강한 것은 그 정상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또 여자는 좀 말이야 좀 뭐 이쁘고 좀 눈이 좀 이렇게 섹시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걸 보면 막 저 여자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기빨려 죽겠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프로이드에서도 이제 지나쳐서 그것이 일탈로 가가지고 변태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왕성한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보통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일도 잘 성취하고 잘 해요. 자기 모든 분야에서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강의하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고 뭐 하루에 종일 공부하고 말이야 10시간 이상씩 지금 또 해낼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프로이드가 fit the man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accomplish in life all that the impulse urges the man to do. 이 사람이
충동이 여기서 임펄스는 성적 충동이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건정한 남자, 성인 남자로 하여금 하게끔 촉구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어캄프리시가 비컴에 걸리는 병치법에 걸리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동이 있어야 자기가 어떤 뭐를 충동이 자신에게 하도록 막 이렇게 강제하겠죠. 이런 막 일을 하도록 만들고 뭐 부부관계도 좀 세게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삶에서 성취해내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Of course, 물론 too much parental tendency becomes harmful because it accelerates the sexual maturity. 자, 여기서는 이제 부모 특히 엄마가 자녀에게 미치는 성적 영향이 내용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텐데니스가 나오는데, 물론 of course 너무나 많은 부모의 애정, 너무 막 지나치게 아이를 막 어르고 종일 막 아이만 살피고 뭐 아이가 뭐 조금만 뭐 잘못되면 벌벌 떨고 이런 엄마들 있죠. 아빠도. 그런 거는 해롭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라는 영국 속담 제가 전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뜻이죠. rod는 매입니다.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아이를 망친다. 그래서 아이는 좀 패스 키워라 라는 것이 영국 속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우리나라나 뭐 세계 모든 거의 선진화된 나라들은 아이를 패스 키우지 않지만은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서양에서 어느 정도 아이를 패고 하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했는데, 특히 과거에는 영국에서 아이를 많이 팼어요. 부모들이 말 안 들으면. 이거는 아이들 말 안 듣거든. 우리 형제들은 되게 이제 착하였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도 참 목소리가 참 갸냘프고 약했는데, 어머니 말만 하면 그저 예가 순종하고 참 이렇게 조금도 뭐 반응하지 않는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빠 같은 말은 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행동이 아무리 착해도 약간 부모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때 아빠가 이제 무리하게 해처리를 되고, 이제 아마 그 훈육 차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어떻든 부모가 너무 이렇게 아이를 텐데리에서 보살피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못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harmful로 표현했죠. 왜냐하니까 it accelerates the sexual maturity. 이때는 그 지나치게 부모, 특히 엄마가 아이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too much parental tendency를 이때로 받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적 소숙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너무 엄마가 아이를 막 만져주고 어르고 뽀뽀해주라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아이의 성적 만족을 시키는 행위니까, 이게 너무 만족되니까 아이 조숙해주고 사춘기 되고 말이야 연애한다고 돌아다니는 거라. 남자애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이런 것도 안 좋다 이거지. 이거는 참 힘들어요. 이게 모든 것은 뭐 과한 것은 안 좋죠. 지나친 것은. 그리고 또한 because it spoils, 이때는 그 지나친 보살핌이죠. 지나친 보살핌은 it spoils the child, 아이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망가지게 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spoil즈와 병치법에 걸리는 동사가 makes it입니다. 이 아이를 makes it unfit, 적합하지 못하게, 적절한 인물, 이 못되게 만든다 이거지. 뭐 하면 하는 to temporarily renounce love. 요 문장 잘 봐야 됩니다. 잠시라 이 말입니다. 잠시라도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부적합하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를 안 살펴주고 평소에 하던처럼 안 해주면은 그걸 아이가 못 참는 거야. 울어대고.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늘 아이를 살펴봐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사랑을 포기하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은, 잠시도 포기하게 되면 아이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renounce에 걸리는 병치법에 걸리는 동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니면 be satisfied, be죠, be satisfied with a smaller amount of love in later life. 나중에 아이가 자라나서 보다 엄마 때, 어릴 때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이제 자라나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남편으로부터도 혹은 친구들로부터도 애인으로부터도 엄마 때의 사랑만큼 못 받는데, 이것이 smaller amount of love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다 작은 양의 사랑, 즉
그만치 미치지 못하는 사랑을 애는 만족하는 것이 부적격하게 된다면 만족하기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지나치게 엄마가 아이를 살피게 되면 아이를 망가지게 하고 아이가 잠시도 사랑을 안 받아서는 못 견디게 만들며 또 나중에 자라나서 사랑이 좀 적게 받게 될 때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One of the surest premonitions of later nervousness is the fact that the child shows itself insatiable in its demands for parental tenderness. 가장 확실한 예감들 중에 하나, 나중에 신경증 자라나서 이 말이죠. 신경증이 걸려가지고 이 신경증 환자를 너버스니스로 표현했습니다. 이 신경증이란 표현이지만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면 나중에 이제 신경증 환자가 돼서 이 신경증 환자가 가장 확실히 나타내는 예감들 중에 하나는 대때의 사실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요구에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모름을 나타낸다 하는 말은 이 셀프도 차일드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부모의 이 애정에 대한 요구에서 만족할 줄 모르겠다. insatiable 해진다는 말은 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게 뭡니까? 어지간히 사랑을 퍼부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너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그런 건 안 좋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neurotic parents who usually display a boundless tenderness often with their caressing awaken in the child a disposition for neurotic disease. 다른 한편으로 보통 경계 없는, 즉 제한 없는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디스플레이는 shows죠.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신경증 환자인 부모들은 이 boundless love, boundless tenderness는 뭐냐면은 막 끝없이 아까 말한 지나치게 앞서 나온 지나치게 아이를 살피는 걸 말합니다. 이걸 보통 나타내 보이는 신경증 부모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녀를 너무 생각해요. 너무 신경 쓰는데 이러한 사람은 종종 그들의 애무로서 아이에게 있어서의 신경증적 질환의 기질, 디스포지션, 타고난 소질, 전에도 한번 나왔죠. 유전적 기질을 말합니다. 이 기질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일깨우는 것입니다. 아주 안 좋다 이거죠. This example at least shows that neuropathic parents have nearer ways than inheritance by which they can transfer their disturbances to their children. 이 부분을 잘 말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는 신경증이 있는 부모가 유전적으로 A에게 신경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앞에 지금 좀 전에 한 문장 그게 아니고 신경증 부모는 아이를 지나치게 살피는 경향이 있어가 아이도 나중에 신경증에 걸리거나 이러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못 크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유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신경증은 유전이 될 수가 있어요. 프로이드는 한 4대까지 결혼할 때 집안을 조사해야 된다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정신질환이 4대까지 유전이 가능하다 하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신경증 엄마는 보통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아이를 이 텐더니스 애정을 너무 많이 쏟고 막 스킨십하고 이러니까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이야기지 유전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가 이 마지막 문장 적어도 보여줍니다. 이 신경증 부모는 더 가까운 nearer ways, 원문에서는 dilectere bege라 되어 있는데 하여간 보다 가까운 방법, 원서에서는 직접적인 방법, 뭐보다도 유전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 속에서 그래 버리니까 이게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유전도 전달될 수 있는데 아이를 유전을 떠나 망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인헤리턴스가 유전인데 유전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 더 가까운 방식이라는 말을 원서에서는 직접적인 방식을 나타내 보인다는 말. 바이위치 이 유전을 통해서 데이가 부모죠. They can transfer their disturbances. 그들의 질환을, 그들의 신경적적 질환이겠죠. 질환을 자녀들에게 넘길 수, 전이시킬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방식이 된다는 말은 뭐입니까? 신경증 환자의 부모가 유전적으로 아이에게 그런 나쁜 신경증적, 특히 여기서는 히스테리겠죠. 히스테리성 정신질환을 전이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그런 부모가 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유전을 떠나서 아이를 직접적으로 나쁘게 영향을 끼쳐서 아이가 정상적인 성인 생활, 정상적인 애정 생활을 자라나서 못하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